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초중급 문법 중 그 시스템 컬렉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가 C# 스크립트를 만들면 이렇게 C# 스크립트를 우리가 만들면 여기 맨 위에 유징하고 시스템.collection이 있어요. 그리고 유징 유니티 엔진은 뭐 우리가 맨날 썼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쵸? 우리가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만들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그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컬렉션은 같은 성격을 지닌 데이터 모음을 담는 자료 구조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컬렉션이 요게 있죠. 맨날 썼던 거 배열. 요것도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자료 구조는 따로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거를 뭐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시스템.점 컬렉션, 요 컬렉션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총 4가지예요. 어레이 리스트, 해시 테이블, 큐, 스택. 이거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컬렉션에 얘네들이 들어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배우냐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배워보시면 왜 이걸 배웠는지 아실 거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면 이걸 왜 배웠는지 더 아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일단은 요거를 해보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배열이죠. 근데 배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 정한 크기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 다음에 이 크기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는 순간 기존 데이터는 보존되지 않겠죠. 이건 테스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new 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0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시 여기에 new 해서 다시 배열의 크기를 바꾸면 얘는 지금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레이 0 해도 이 값이 100이 날아갈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100을 넣었었지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엔 내가 이 크기로 했다가 크기를 늘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순간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그게 불편해요. 그죠? 그 단점을 메꾸기에서 나온 게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선언해서 만들고요.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만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요징 시스템 컬렉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해졌죠. 이렇게 연안에는 쓰지 않으니까 지금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얘는 친해진 건 지금 쓰고 있어서 티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는 맨날 얘만 썼지만 이제 얘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배우고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의 단점인 배열은 크기 조절이 쉽지가 않고 좀 불편한데 얘는 이제 배열처럼 생성할 때 용량을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new 해서 뭐 몇 개 없죠. 그런 거 뭐 1개, 2개, 3개 뭐 그렇게 선언을 안 해놓는 거예요. 당장 필요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 이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배열보다 조금 더 편리하죠. 딱 크기를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보시면 얘는 특징이 new 해서 크기를 선언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add에서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를 넣고요. 그러면 요게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갑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지금 지역 변수가 리스트죠.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add하고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들어가요. add하고 들어가고 add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우는 건 remove at를 쓰면 돼요. remove at 0 하면 이 0번에 있는 인덱스, 우리가 얘를 가장 먼저 넣었으니까 얘가 0번 인덱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면, 그럼 얘가 지워졌을 테니까 나머지를 포문을 통해서 돌리면 뭐 얘네들이 나오겠죠? 그쵸? 아까 얘는 지웠고 6 월드 tru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또 잘 보시면 특이한 게, 아까 배열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자료형을 딱 선언을 해서 그 자료형에 맞는 U 해서 그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그 자료형에 맞는 데이터만 넣을 수가 있었어요. 얘는 당연히 인트형이니까 100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근데 지금 그런 선언 안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처음 add 한 다음에 여긴 지금 헬로니까 스트링 형식 자료형을 넣었고요. 이거는 6이니까 인트 형식 자료형을 넣었어요. 그죠? 요거는 또 불형, 불린형 자료형을 넣었죠. 뭔가가 그 기준이 없죠. 그냥 막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오브젝트, 얘는 이 함수의 인자, 요 인자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매개 변수죠. 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오브젝트 밸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오브젝트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자료형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짬뽕으로. 되게 편리하죠. 근데 뭐 다른 강의에서는 잘 안 쓰기는 하죠. 이렇게 편리한 건데.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동일하죠. 요번에는 그냥 숫자만 넣은 거예요. 숫자만 이렇게 add 했으면 10, 20, 30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 remove at 하면 그 인덱스 1번 인덱스니까 얘가 0일 테고, 얘가 1일 테고, 얘가 0일 테고, 얘가 1일 테고, 배열로 따지면요 얘가 2겠죠. 그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요 순서일 거예요. 근데 remove at은 그 인덱스에 있는 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인덱스를 이렇게 지우면 20이 지워지겠고, 그럼 남는 건 10하고 30일 텐데, 여기 또 remove에서 10, 이 remove는 또 값 타입, 그러니까 그 얘는 인덱스라면 얘는 여기 그 매개 변수에 요거랑 똑같은 값을 지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0이니까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게 30이 남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add 하니까 20이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insert는 그 얘가 그 인덱스고요. 얘는 늘 값이에요. 인덱스랑 value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1번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죠? 근데 얘를 1번으로 지금 넣으려고 하니까 30, 15, 2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려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add는 추가하는 거고요. remove at은 그 인덱스에 맞춰서 빼는 거, 그리고 그냥 remove는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insert는 add처럼 넣긴 넣는데, 그 내가 처음 그 정해준 그 인자, 그 매개 변수의 인덱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값이 크게 어렵진 않죠. add, remove, at, remove, insert 요거 4개가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엔 해시 테이블,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는 자료 구조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전과 비슷해요. 가령 지금 우리가 북이라는 키에다가 책이라는 요 글씨, 요 스트링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얘가 키랑
값을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키의 값을 저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배열은 인덱스에 0번, 1번, 2번, 3번의 인덱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거라면 해시 테이블은 인덱스가 아닌 0, 1, 2, 3, 4가 아닌 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글자를 쓸 수 있겠죠. 북, 뭐 쿡, 윈드, 아니 뭐 숫자도 쓸 수 있겠죠. 1.5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키에다가 책, 요리, 바람, 15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0, 1, 2, 3, 4 배열처럼. 근데 배열은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키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배웠던 요거는 되게 쓰기도 편하고 좋은데 단점은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왜냐면 그 뭐 데이터를 넣거나 뺄 때도 보면 애드해서 뭐 이렇게 넣는 거 자체가 애드하면은 뭐 어딘가에 공간을 할당할 테고 그 다음에 요걸 넣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넣을 테고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의 인덱스에서 뺄 테고 몇 번의 값에서 뺄 텐데 뺄 때 어찌됐건 요 리스트를 순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찾아서 내가 지우고 싶은 애를 찾아서 지울 테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리스트는 속도가 조금 어레이 리스트는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해시 테이블은 그거에 비하면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죠. 0, 1, 2, 3, 4 대신에 이런 식으로 키를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넣으면 되니까 책, 요리, 바람, 15 이런 식으로 책, 요리, 바람, 15 그죠? 되게 사용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또 하나 이것들은 다 스트링인데 키를 스트링으로 해놨는데 얘만 제가 한번 숫자로 넣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역시나 얘도 키와 값을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막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글씨도 되고 숫자도 되고 뭐 넣고 싶은 건 다 넣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형 타입은 모든 그 자료형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다 넣는다는 건 그 오브젝트 타입의 고질적인 문제인 박싱과 언박싱이 있기 때문에 성능상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기는 상당히 편하죠. 요번에는 스택은 요 그림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스택을 쌓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스택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스택을 쌓을 땐 당연히 얘 위에다가 이렇게 쌓습니다. 항상 쌓을 땐 기존의 자료 위에다가 이렇게 쌓고요. 그리고 뺄 때도 가장 위에 있는 애들을 먼저 빼요.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넣을 때는 이렇게 위로 하나하나씩 쌓고 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거부터 뺀다. 이게 스택의 전부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는 이제 선입 후출이나 후입 선출 뭐 이러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안 외우셔도 되고 그냥 데이터를 위에 쌓고 꺼낼 땐 가장 위에 있는 애를 꺼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요거 보시면 얘는 데이터를 넣는 게 아까 그 어레이 리스트는 add였다면 얘는 push로 넣어요. 그래서 푸시해서 데이터를 넣는데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계속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1, 그 다음에는 1하고 2고요. 그 다음엔 1하고 2하고 3이죠. 근데 3이 가장 꼭대기 있고요. 꼭대기 있는 상태에서 팝을 하면 스택에서 팝을 하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그 데이터를 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팝을 해서 3 됐고 3을 빼앗겠죠.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팝을 하면 여기는 2하고 1이 있을 텐데 2를 빼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돌리나 마나 1밖에 안 남겠죠. 그래도 의심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이제 푸시해서 1, 2, 3 넣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3, 2, 1 순으로 쌓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팝을 하면 요거를 하면 카운트만큼이니까 카운트보다 클 때니까 3번 돌 거예요. 3번 돌면서 이걸 다 하나씩 빼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상이라면 3 다음에 2 다음 1이 나와야겠죠. 요 그림대로라면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쵸? 3, 2, 1 요 순서로 여기가 푸시를 저희가 1, 2, 3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팝을 했을 때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팝을 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팝을 했을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나오고, 그런 순서로 이 자료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왜 지금 말을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얘도 전부 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건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푸시하고 그 다음에 팝으로 꺼낸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 시간이 아니니까 깊게 넘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재밌죠? 요거 같은 경우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나중에 카드 게임 만드실 때 써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건 박싱과 언박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쓰기는 편하겠죠.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Q. 이 Q라는 자료 구조도 있어요. Q는 그 영어 뜻은 그냥 대기 열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기다리는 줄 뭐 이런 식으로. Q는 그 스택하고 다르게, 스택은 그 먼저 데이터를 넣고 맨 위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뺀다면, Q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 넣은 순서대로 다시 데이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말로는 선입, 선출, 호입, 호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NQ를 했을 때 1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NQ2를 했을 때 1, 2가 들어오는데, 그쵸? 그 다음에 NQ3을 했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1, 2, 3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다시 DQ를 했을 때 스택은 아까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뺐다면, 이 Q 같은 경우엔 맨 앞에 있는 것들을 뺍니다. 그래서 인Q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DQ로 하면 먼저 넣은 것부터 그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못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죠.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1, 1, 2, 1, 2, 3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쵸? 그 다음에 DQ로 1 뽑고요. 그 다음에 2 뽑고 한 번 더 하면 3까지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겠죠? 보시면 역시나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Q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나 함수의 매개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꼭 뭐 숫자 아니어도 다 되죠. 대신 얘도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박싱과 언박싱의 위험이 있어서 성능상으로 속도가 그 성능상으로는 좋지 않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능 안 좋은 걸 왜 굳이 만들어놨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능이 안 좋다며 왜 만들었어? 성능 좋게 만들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 자체가 그 system.collection 요거 자체가 C# 1.0, 그러니까 C샵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못했는지 그냥 넘어갔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있으면은 그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제네릭이라고 다른 문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잘 보시면 숫자만 쓰고 있죠. 그쵸? 그렇단 얘기는 굳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지 말고 각각에 맞는 그런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엔 지금 1, 2, 3 받으니까 굳이 오브젝트 OBJ가 아니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 자료형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요 큐보다는 나중에 그 제네릭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박싱과 언박싱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요. 그리고 여기 그 using.system.collection 여기는 그 유니티에서 C샵을 만들면 미리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진짜 이거 써야 된다 당장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맛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그 일반화 프로그래밍 제네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